좋아요, 구독!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 유영아 과장님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늘 체크해야 될 이슈와 특징주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수급적으로 어떤 부분 오늘은 저희가 체크해 볼까요? 네, 먼저 전일 수급이 집중된 섹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기관의 수급이 집중된 쪽은 계속해서 건설기계 쪽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사우디 예상 수혜 기업들 동시에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XR 디바이스, 그다음에 엔터, 롱기계, 3분기 실적 호전주들 주목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중국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 리오프닝 관련 기대주들로 수급이 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12월 16일 날 아바타 개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주들, 수혜주들로 수급 들어오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그 정부 정책 모멘텀으로 우주항공 관련주들까지 좀 섹터로는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별로 보면은 기관 매수 강도 상위 1위를 차지한 것이 제주은행입니다. 제주은행은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한 번씩 이렇게 좀 기관 매수 강도 상위에 포착이 되는데 아무래도 M&A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레이딩을 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2차 전지 소재주 중에서는 지속해서 좀 며칠 동안 기관이 매집하고 있는 종목이 양극재 기업인 코스모 신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사는 LG엔솔향 기대감이 있고요. 여기 지수 상위 양극재가 아니기 때문에 지수와 어떤 동조가 안 되는 상황에서 좀 개별적으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종목이라서 기관이 좀 선호를 하기도 하고요. 여기다가 우주항공 쪽으로는 인텔리안테크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주로 매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텔리안테크를 조금 자세하게 살펴드리면 이 종목은 우주항공 테마에 현재 속해 있긴 하지만 사우디 네옴 테마주의 교집합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의 테마만 속해 있다고 해서 주가가 되진 않고 한 두 가지, 세 가지 교집합되는 종목들을 선호를 하는데 사우디의 경우에는 이제 네옴시티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원웹과 JV를 맺고 저궤도 위성을 통한 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원웹의 저궤도 위성 안테나의 핵심 생산 업체인데요.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향으로도 동사는 해상위성 안테나를 공급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모멘텀을 보유한 기업이라서 일단은 정부 정책 모멘텀으로 가장 강력하게 기관들이 좀 집중해서 매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전력기기 쪽이 상당히 이제 수급이 좋았었는데 최근에 전력기기 쪽이 약간 슬로해지면서 전선주 쪽으로 또 약간 시선이 가는 것 같아요. 전선 관련주 쪽으로는 LS전선 아시아를 기관 쪽에서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건설기계는 계속해서 매일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오늘 하나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은 건설기계 쪽 매일 장날리면 기관이 사는 섹터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그다음에 미국의 인프라 투자, 그리고 중국의 부동산 중심 재정 정책 기대감과 인도의 인프라 투자까지 되어 있고 지금 사우디 모멘텀까지 붙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2018년에 업황 호황을 이제 뒤로 하고 3년 만에 업황 턴어라운드를 기대하고 있는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도 투자이저 중에서 큰 틀의 어떤 축은 투자의 시대라는 타이틀에 좀 포커싱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개인들은 높은 인플레와 금리 때문에 지갑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돈이 풀릴 곳은 지금 정부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 침체라고 아무리 하더라도 각국의 정부는 이미 강한 인프라 투자에 방점을 찍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투자 포인트를 알고 내년을 대응하시는 것하고 내년 제가 볼 땐 수익률에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가장 부합하는 섹터가 이제 건설기계 쪽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관이 컨빅션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바스켓으로 매수를 하는 와중에도 최근에 눈에 띄는 쪽은 DY 파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사는 이제 굴삭기에 들어가는 소모성 부품인 유압 실린더를 만드는 부품사인데요. 사모펀드와 연기금 그리고 투신까지 롱머니들의 매수가 지금 꾸준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매년 실적이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2018년도에 어떤 업황 호조까지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땐 주가 업사이드는 여기서 2배 정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관들이 집중 매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동사의 부품을 100% 사용하고 있는 현대두산 인프라코어가 신고가를 돌파했기 때문에 아마 부품사까지도 관심을 좀 넓혀야 되겠다라는 상황으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저는 또 내년도에 하나 또 지켜보실 부분은 폐배터리나 이 광물 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올해도 리튬 관련주들이 상당히 퍼포먼스가 좋았고, 이는 결국에는 이제 미국의 IRA 법안 통과로 인해서 어떤 정부 정책 탄력 기대감을 동반한 상승이라고 보여지는데, 최근에는 EU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어요. 크리티컬 로우 메탈리스 액트라고 해가지고요. 원자재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최근에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약 330개 기관에서 의견을 제출을 했고요. 한국에서도 의견을 제출을 했는데, 물론 이제 아직 세부 내용은 나오진 않았지만, 세부 내용이 나온다면 제가 볼 때는 아마도 내년 1분기에쯤 나올 예정인데, 가장 좀 주목해봐야 할 글로벌 정책 흐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광물이나 폐배터리 관련주로 좀 수급이 좀 몰리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어제부터 조금 이제 시세가 나기 시작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국내에서도 관련된 정책이 12월경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단기 모멘텀으로도 관심을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미국과 한국, EU의 정책 교집합이 나타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핵심 원자재를 확보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이쪽이라고 보는데, 아마도 이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이나 광물 관련 기업으로는 광물 관련 기업인 포스코 홀딩스나 LX 인터내셔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쪽은 폐배터리 쪽에서는 유일에너테크나 에코프로 쪽,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섹터 좀 보면은 이제 HB 솔루션이 이제 수급에 포착이 되었어요. 이 회사는 이제 국내 디스플레이 장비사인 HB 솔루션, 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삼성 디스플레이 향으로 수주가 나왔어요. 그동안 이제 기대감만 계속 있었던 쪽인 컬러 필터 잉크젯 장비를 수주받은 부분이 좀 부각이 됐는데, 이게 이제 테스트 장비뿐만 아니라 양산 레인에 적용되는 장비로 이제 파악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번 일회성으로 이제 수주가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수주도 계속해서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컬러 필터 잉크젯 같은 경우는 ASP 단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공사의 어떤 내년도 실적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모을 수 있는 장비 수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그동안 이제 세미스 쪽 거를 이제 잉크젯 장비를 사용을 했는데, 이 장비가 4K OLED까지만 해상도 구현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8K OLED 패널 생산까지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HB 솔루션의 어떤 컬러 필터 잉크젯 장비로 양산을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이에 대한 어떤 실적 기대감 계속해서 높아질 수 있는 국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건설기계, 폐배터리 등 기관이 조용히 좀 매집을 하고 있는 포인트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 좀 집중해서 볼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그 시장에서 좀 주목해 보실 만한 종목은 디에네토 모트인데요. 자동차와 기계 부분이 지금 동반 성장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 기관 수급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왜냐면 이제 이번 주 월요일에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IR을 진행을 했어요. 여기서 반응이 좀 좋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 수급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과 긍정적인 어떤 뷰에 대한 소통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동사는 지난 2월 두산공작기계에 대해서 인수합병을 완료를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제 외형 성장과 수익성이 큰 폭으로 개선되는 부분을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지금 조금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저한 저평가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밸류 부담은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뭐 사실은 부채가 좀 있긴 하지만 그 부분만 잘 해결이 된다면 제가 볼 때 주가 리레이팅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국면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3분기 실적 한번 살펴보면 3분기 매출액은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95% 증가한 8,400억 원 정도를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YOY로 890% 증가해서 1,388억 원에 상당히 긍정적인 실적을 냈습니다. 동사에서 특히나 이제 투자 포인트로 주목해 보실 만한 부분이 자동차 부분 쪽의 주요 고객사인데요. 스텔란티스나 GM, 폭스바겐, BMW와 같은 북미와 유럽 완성차 업체들을 고객사로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DN 솔루션즈라고 그 구 두산 공작 기계죠. 이 회사가 이제 매출액의 70% 이상이 해외 지역에서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환율의 수혜도 누린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동사가 해외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따라서 이제 그 이익단의 변동성이 좀 크다라는 점이 이런 어떤 환율이 우호적인 상황에서는 장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 이제 좀 강달러가 좀 완화되는 국면에서는 이제 그거는 일회성 아니냐라고 보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약간 리스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업황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좀 상쇄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나 이제 그 공작기계 부문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실적의 경기 민감도가 좀 크기 때문에 앞에 이제 환율과 두 가지 어떤 디스카운트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글로벌리하게 벌어지고 있는 구조적인 인력난과 탈글로벌화로 인해서 로컬 설비 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요. 앞서 제가 투자의 시대라고 수혜주를 건설기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에서도 그 지금 업황은 긍정적으로 예상이 되지만 이쪽 공작기계 쪽으로도 제가 볼 때는 설비 투자 수요가 증가한다면 수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리 공작기계 수요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개선되는 국면에 좀 본격적으로 진입하지 않았나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좀 긍정적으로 보실 만한 종목 DNS 모티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